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2022년 대비 합격 설명회를 할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볼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케이스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자 이제 어떤 식으로 내년을 계획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을 이제 처음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이 설명회를 보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보시면서 일단은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거를 일단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1999년부터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횟수로 치면 2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이제 내가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되게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 이때가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일일이 수업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봐드리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시험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그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험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연간 계획을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좀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은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이제 그렇게 스케줄링을 한 졸동 합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올해, 그러니까 내년을 이제 어떻게 보내시고 그 다음 연도를 어떻게 보낼 건지 그래서 졸업과 함께 합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2022년 대비에 시험을 볼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해서 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육아를 하면서 해야 돼요. 하시는 분도 요즘엔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애들 다 키웠어요. 저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랑 또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조금씩이라도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많은 분들은 대다수는 저 올해부터 딱 공부해서 1년 안에 훅 해가지고 딱 붙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전보다 준비할 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12월 초에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1월 말에서 그보다 또 한 주 더 앞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그래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1개월 넘게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1월 해서 한 보름 정도, 한 20일?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10달하고 보름 정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10달하고 보름 동안에 이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빡빡합니다. 근데 빡빡하지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제 선생님들이 이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이래요. 이제 선배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첫 해는 그냥 슬슬 하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 해에 붙을 만큼 해놓으셔야 붙거나 아니면 붙지 못하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붙는 게 이 시험의 어떤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 초수로 붙는다라고 할 때 그 초수로 붙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도록 강의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오시는데, 근데 그거의 분량이 사실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자, 초수로 합격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바케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공부 시간으로 확보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수업을 듣는 시간 말고 8시간 정도라고 하면 사실 초수 선생님들은 수업 듣는 시간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커리를 보통 다 타거든요. 그쵸? 이 전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수업 듣는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정도. 만약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도 1, 2월은 대체로 다 인강으로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강의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2시간 정도는 하루에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복습하는 시간을 한 8시간? 자, 그러면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계속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굉장히 에버리지, 그리고 이제 더 낮게 잡아서, 저는 대학 때 사실은 이 임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이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음악사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교육론도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적으로 국악도 시험을 봤어요. 해서 수업도 이제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친숙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겠죠. 자, 그러면 복습하는데 시간이 덜 쓰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간까지 딱 하면 이게 딱 붙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본인의 공부도 사실은 저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물어보니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요. 공부라고 하는 게. 자, 그러니까, 5시간을 공부해도 10시간처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10시간을 앉아있는데 한 5시간은 뭔가 이렇게 주의를 산만하게 이렇게 뭔가 방해받는 요소들이 막 있어서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거 절대 시간으로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딱딱 질문 딱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 짧은 답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딱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선생님들이 이제 요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개강 전에 일단 제가 좀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사실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많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2차 선생님들이 시험이 1월 중순경에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저에게 진정한 그 다음 연도는 이제 언제 시작되냐 하면 대략 한 2월 정도 합격 발표할 때 그때 정도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스케줄이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올인해서 그 다음 연도 선생님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 1차 끝나고부터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일단 선생님들이 내년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공립학교의 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별 세부 전략 짜는 법, 요런 거나, 그 다음에 지역 선정 시 유의할 점, 뭐 면접 준비하는 거, 요런 것들은 제가 조금 나눠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연간 그 계획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급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도 썼는데 워낙에 그 10달 하고 보름 정도밖에 그 시간이 없으니 지금 보름 정도를 얼른 시작을 하세요라고 이제 카페에다 썼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보름 정도면 이제 보름 동안 뭘 하시냐면 제가 이번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에게는 1월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에게는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 거 말고 올해 거 찍어놓은 거 1, 2월 핵심 이론반을 그냥 열어드려요. 개강 전까지. 그러면 대략 한 달, 그러니까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3주 정도면, 그게 8주 수업이에요. 근데 다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6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그걸 다 듣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 물론 요령도 가르쳐 드리죠. 그렇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막 숄컷만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먼저 정도를 알려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근데 그 정도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빨리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양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국악입니다. 국악이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되게 이렇게 벽을 높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빨리 허물을 수 있는 방법은 국악에 제가 이거 들으세요 하고 쭉 그 리스트를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한 번 정도 보고 우리가 만나면 제가 하는 수업이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주, 요 시간을 빨리 쓰시라고 제가 일단은 이제 요 연간 강의 그 계획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고, 내년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연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은요, 왜 보는지는 뭐 다 아시겠죠? 왜 볼까요? 선생님 뽑으려고. 그쵸? 역량이 되는, 준비가 된 선생님을 뽑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고시로 전국의 중등 음악 정교사를 이제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92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22년 대비죠. 자, 그럼 이제 30년간 시험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올해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바뀌는 부분은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1, 2월에 있다는 거예요. 아예 강의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보기 좀 전에 책이 나왔죠. 올킬 음악 임용 기출 해설집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해설을 다 이제 담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기출 분석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근데 기출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따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시험이 30년 정도 시험을 봤는데 92년부터 96년 대비까지는 정말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 문제를 보면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이런 시험을 보고 내가 붙을 수 있었는데 하실 만큼 쉽습니다. 정말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보라는 거였나 싶을 만큼 쉽습니다. 물론 공부는 하셨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97년부터 문항이 주관식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객관식만 나왔는데 그리고 주관식으로 바뀌고 97년부터 주관식으로 쭉 오다가 약 11년 정도 있고 2009년부터 다시 객관식으로 1차를 보고 2차에서 논술을 보고 3차에서 수업 실현과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3차까지로 시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3차에서 실기를 보는. 그래서 2차 시험의 논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그래서 2009, 2010, 2011, 2012, 2013년도까지 5년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형태로 바뀐 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최근으로부터 바로 전해, 그 전해 뭐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중요합니다. 97년 이전은 사실은 제가 물론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소개는 해드리고 풀이는 해드리지만 거의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2009년도부터예요. 2009년도부터 2021 대비까지 약 12년 정도죠. 자,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가실 만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전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동안 바뀌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을 묻습니다. 어디를 묻냐 하면 1차 시험에서 묻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육론, 그 다음에 국악, 그 다음에 서양음악. 이거는 교과 교육론이라고 해서 음악 교육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만 전공을 본 게 아니라 교육학도 봅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은 한 문항이 나오는데 20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A 문항에서 12개, B 문항에서 11문항이 나오지만 여기는 80점이고요. 80점인데 이 80점에 여기 12문항, 11문항이라고 해도 얘는 거의 80문항으로 보시면 돼요. 4점짜리 문항 안에 1, 2, 4가지를 보통 물어봐요. 그래서 뭐를 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측면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문항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문항이 여러 개의 이제 그 주제별로 채점을 할 수 있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건 다 알아요 정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어느 교육대학원에서 와서 특강을 좀 해주세요 해서 가서 특강을 하는데 교육학을 시험을 보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처음부터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교육학을 보고 그럼 여기가 1차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때는 뭘 보나요?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기를 봅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을 봐요. 수업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중등 음악 전교사라고 하면 중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자,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같이 시험을 보고요.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자재로.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연수가 좀 많아지실수록, 연차가 높아지실수록 약간 고등학교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초임교사는 대부분 중학교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등교사는 초등교사하고는 달리 음악교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냐 하면 보통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봐요. 자, 그래서 시험 일정은 각 교육청별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 어느 지역을 볼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 2차 받으려야 될 선생님들 다 이제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상담을 시작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희망하신 선생님들 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럼 어디 시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본인의 거주지 아니면 이제 살고 싶은 지역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10에서 15점 정도의 1차 커트 차이가 나요. 1차 시험에 커트라인이 10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 수도권, 광역시 이렇게는 1차 시험이 커트라인이 만약에 뭐 한 78점이다. 78점이다. 그러면 68점 또는 63, 4점 정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제일 낮은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나는 1차를 일단 좀 자신이 없지만 1차를 붙고 나면 2차는 실기는 저는 괜찮아요. 수업 실현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저는 전략적으로 붙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할 때는 일단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지역으로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통계를 보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수도권은 거의 항상 그냥 이 맨 위쪽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TO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쭉날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1.5배수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75명을 1차에서 뽑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근데 강원 지역은 2배수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커트라인은 조금 더 내려가겠죠. 많이 뽑았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컷이 10에서 15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를 알고, 그러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조금 넓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서 붙고 떨어지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붙을 확률은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쵸? 자,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붙어서 큰 무리 없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저는 그렇게 권하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를 붙더라도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나는 다시 보더라도 일단 거기서 붙고 다시 뭐 시험을 보겠다 해서 오시는, 다시 이제 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가셨다가 수도권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얼만큼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요. 그치만 보통은 다 저는 여기 아니면 여기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차, 그러니까 이제 그 TO 발표가 보통 6월에서 7월, 요즘에는 7월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7월에 이제 내가 어느 한 지역만 딱 생각하고 막 그 지역 실기만 준비를 했는데, 너무 조금 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1명, 2명 이렇게 뽑는 해도 있고요. 뭐 안 뽑으면 아예 이제 옵션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다음 옵션을 이렇게 생각할 거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카드를 적어도 2개 아니면 거기다 하나 정도, 3개 정도의 지역 카드는 생각하고 그 지역 실기가 뭐고 거기에 이제 특화된 내가 준비할 것이 뭐가 있는지는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지금 5, 6월 정도라고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월에 났고 그죠? 올해도 7월에 났고 약간 이렇게 약간씩 늦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5월 말 정도에 난다고. 사실 이거는 안 났어요. 이 예비 TO가. 근데 예전에 되게 유명한 있죠? 노량진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켓 시위 같은 걸 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왜 이거 다 알려줄 수 있으면서 안 알려주냐. 그것도 우리는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럼 이걸 1년을 바쳐서 준비를 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여론 조성이 잘 돼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은 1차 TO가 몇 명이라는 거 정도는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비 TO를 알려드리고요. 거기에서 10% 이상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거의 안 되고요. 플러스가 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TO를 이제 나올 때까지는 어느 한 지역을 보고 싶은 지역, 그걸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육청별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데 2군데 넣을 수 없어요. 한 군데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카드를 2개 갖고 있으면서 아, 내가 여기를 넣을까, 여기를 넣을까 하면 이제 월요일에 이게 나오고 나면 이게 몇 대 몇인지가 딱 발표가 떠요. 경쟁률이. 그러고 나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요일쯤 오게 되면 대략 그래도 몰린다, 안 몰린다 정도는 약간 이게 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것도 조금 참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지역은 그 교육청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냐면 11월 말 정도에 시험을 보시고 그거보다 한 달 전에 최종 그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보냐 하면 교육청별로 시행이 돼요. 각 교육청별로. 그래서 TO도 교육청별로 이제 응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고 싶은 지역, 실기가 본인과 잘 맞는 지역, 그리고 그 해의 TO. 자, 요런 점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도록 이제 상담을 도와드려요. 자, 그리고
당연히 1차 커트라인도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10점에서 15점 정도, 정말 많았던 적은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1차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집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집을 보시고 이제 최근 5년간 TO, 그 다음에 1차 커트라인. 2차 커트라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기 교육청끼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이를 많이 주겠다 하면 2차에서 변별력을 두겠다 하면 점수 차이를 많이 줄 거고,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을 보는 거는 뭐만 해당된다? 1차 시험만 해당된다. 그리고 교육학이랑 합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시험을 보고 나니 선생님들이 1차 컷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 경향은 되게 이분이 이거를 알고 쓴 것 같다라고 하면 웬만한 중요 키워드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미가 맞으면 거의 맞게 채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감안하면 약간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커트라인이.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좀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근데 교육학 난이도가 또 엄청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커트라인은 큰 이제 전공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올해 교육학이 제가 이제 물어본 선생님들을 이제 저는 교육학 쪽은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보고 뭐 채점 이게 어떻게 나왔다 이런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물어보니 전반적으로 점수가 되게 잘 나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약간 오픈이지만 그래도 뭐뭐뭐뭐가 없어서 칼채점을 하면 이 정도는 깎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교육학 채점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채점했는지. 정말 의외의 채점 결과가 굉장히 많아서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거, 각 지역별로 시험을 보신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준비하기 전에 어디를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다 책자에 담아서 PDF 파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책자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내 책자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링크도 연결을 해놓을 테니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봅니까? 자, 이거 본인이 이제 시험 보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다 알고 보시는 거겠죠? 자, 전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급 자격증을 받았어요. 졸업할 때. 저는 이제 교직 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이론과를 들어가서 교직 이수를 하면서 하게 되면 전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보통 이제 음악 사범대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교직 이수를 해서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셔서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증을 받거나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졸업자, 교직 이수 과정, 그 다음에 음악교육대학원 졸업생 요렇게가 이제 2급 전교사 2급 자격증의 소지자예요. 자, 이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교사가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아직 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저기를 한다고 이게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대체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쵸?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시험을 보시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시험을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거를 생각하고 한다면 일단 그냥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용이한 그거를 쫙 펼쳐놓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고를 어디다가 놓고 음악교사 여기다가 놓고 이제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1차, 2차 시험을 보는데요. 100점 만점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1차 커트라인이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하다고 말씀드렸고 1차 시험에서 패스하면 이제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은 굉장히 여러 과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1.5배수만 딱 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먼저 뽑아서. 자, 그러면 2차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는 1차 시험, 2차 시험의 배점 역시 100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실기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기 능력, 수업 능력. 자, 실기 능력 어떤 거 보는지 조금 이따 2차에서 2차 시험 뭐뭐 보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세 분야를 보는데요. 이 분야별로도 제가 하나씩 그냥 꼭지별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공부하실 때 계획 어떻게 잡으실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면접 그 다음에 수업 능력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실기는 우리 지금 학원에 실기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학원도 여기 말고 지금은 저는 지금 이론 학원에 있거든요. 근데 노량진역에서 딱 내려서 마주 보이는 건물에 실기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장구 민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반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창 발성에 대한 부분도 실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이 2분에서 3분 정도씩 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를 어느 정도 수준을 봐야 내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그 10분 정도의 선생님들과 1월 초에 보통은 이제 상담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렇게 봐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모의 테스트 같은 거를 한번 쭉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시험과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시기를 잡아서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다 상담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차 선생님들이 아무도 직접 만나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임용은 이게 이제 모두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3단계를 갈까 말까 약간 이렇게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봤을 때 노량진에서 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이제 좀 불상사가 있었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수업 실현을 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수업 실현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를 비대면으로 해서 조를 다 짜가지고 시간 쭉쭉쭉쭉 하루 종일 이제 정해놓고 그 팀 갈 때 이제 거기서 그러면 실시간으로 하는 거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줌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지를 미리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방이나 아니면 이제 실기실 같은 데를, 연습실을 하나 빌려서, 자, 뭘 쳐보세요 하고 이제 딱 드리면, 그걸 치면서 노래를 불러서, 이제 응용반주는 어느 정도 단계입니다 하고, 어느 지역을 볼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 다 다르거든요. 코드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코드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 보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지역은 단소를 곡을 외워서 가서 이제 부르는 지역도 있고 자유곡으로 경기 같은 경우는 초견 악보를 줍니다. 그럼 초견을 악보 읽고 거기다 식임새 넣어가지고 다 연주를 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게 굉장히 다르고 민요도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요 장구라고 하면 이제 각 지역별 민요와 거기에 맞는 장구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몇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은 국악 가창곡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럼 국악 가창곡이면 뭐예요? 거기 민요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판소리도 들어가죠. 시조도 들어가죠. 가곡도 들어가죠. 자, 부를 수 있는 잡가도 들어가죠.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지역 보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접근이 다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곡을 다 일일이 1대1로 배우는 건 좀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인강으로 배워야 할 필수 악곡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인강 제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레슨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지만 그걸 받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제 스케줄링을 하면서 인강은 미리 듣고 만나면 이제 1대1로 하는 거에 대한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응용반주도 약간 그렇게 응용반주를 하는 기본 스킬은 인강으로 선생님이 이제 먼저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레슨을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모든 게 다 약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지금 실기를 여러 가지 보니까 과연 이걸 1년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1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리고 개인차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들 지금 가신 선생님들, 졸동합반, 난 졸업이랑 같이 동시에 합격하겠다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임용해서 시험을 이거 보니까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과목은 다 들으세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단수 수업 있으면 들으세요. 장구 민요 수업 있으면 듣고 하세요. 그리고 교육론 있으면 듣고 오시고, 서양음악사 이것도 좀 분석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그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최대한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오시면 그거가 다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이제 시험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듬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지금 다니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강의를 지금 해설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럴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미리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 자, 1차 시험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여기 1차 시험에 대한 거는 시험 점수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패스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 아예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인 한국사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가 정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3급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굳이 2급, 1급 이런 걸로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냥 보름 정도 공부하시면 그래도 빠듯하지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 잘 확인하세요. 자, 2020년부터 1년에 5회 시행되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바뀌는 게 뭐가 없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상반기에 끝내세요. 1월에 보통은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일정 확인하시고 혹시 이게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이 있습니다. 교육학은 전체 임용고사의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 문항을 1시간 동안 논술 형태로 시험을 봐요. 자,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육학 수업을 들으세요. 자, 보통 1, 2월에 시작을 하시고요. 그래서 1, 2월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1, 2월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뭘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핵심 이론을 한 번 정도 들어놓으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전공 공부할 때 헉헉거리는 게 좀 덜해요. 다른 심화 수업이나 교과서 수업은 사실은 그렇게 헉헉거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차 시험 그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이론반은 교육론, 국악, 서양음악 이거를 서양음악 3주, 국악 3주, 교육론 2주 이렇게 딱 압축해서 전체 시험을 보는 과목을 8주 안에 다 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를 개요를 하는 과목인데요. 근데 제가 아주 얕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얕게 하면 기본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다 소개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좀 욕심내서 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 해설까지 같이 강의를 이제 개설을 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개요를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기출 해설을 해드리면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직강에서는 모두 수업을 끝나고 나면 스터디를 해서 그 기출의 그날 했던 주제에 대한 기출 문제를 모두 해결을 안 하고 가면 이제 집에를 못 가는 약간 그런 걸로 상반기를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1, 2월 그러니까 스터디를 아예 이제 그러니까 모여서 뭐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렵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근데 효과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직강에서 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이번 연도에 이제 내년에 계획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선생님들이 기출을 확인하고 서로 그거를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좀 더 하고 이제 그 개강 전에 그 수업에 대한 OT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공 이론은 단답형하고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전공 이론이 일단 영역별로는 서양음악, 그 다음에 국악, 음악교육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영역으로 나누어지는지 이게 이제 19년 대비와 2020년 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1년 대비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문항수도 약간 바뀌고요. 논술 문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요거는 교육학은 요렇게 1교시에 60분 동안 한 문항을 보는데 20점이에요. 이건 똑같이 논술형 한 문항 보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항 60점, 그러니까 60점이 아니라 60분 동안 20점 배점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2교시가 되면 90분 동안 문제를 보는데 예전에는 기입형을 8문항, 서술형 8문항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기입형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은 4점이에요. 4, 8에 32 해서 여기 32점인 거고요. 4문항 하면 이건 2점짜리 문항이 이 4문항이 나오니까 8점이 돼서 그렇게 40점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40점, 그 다음에 2교시는 역시 기입형과 서술형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바뀌었죠? 여기는 논술형이 한 문항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또 논술형이 2문항이 나왔었어요. 10점짜리가. 그래서 이제 논술형을 따로 준비하느라고 엄청 첨삭을 했었거든요. 근데 논술형이 10점짜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서술형으로 충분히 그 약간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채점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서술형을 9문항으로 기입형 2문항 해서 여기 4점, 36점. 근데 이렇게 돼서 얘도 40점, 얘 40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 지금 서술형이 9문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유튜브에
음악 임용 기출 해설 박쌤 이렇게 치면 제가 2020년 대비 2021년 대비 해설해 놓은 강의가 쭉 뜰 거예요. 2021 대비 강의는 거의 한 6,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는 지금 비항 거의 중간 정도까지 했거든요. 제가 짬짬이 하느라고 아직 다 못 올려드렸지만 이제 그러니까 주말에밖에 이제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평일에는 제가 계속 수업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 봐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주말에 이제 해서 나머지 마저 올려드릴 건데요. 그것도 뭐 한 6시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그럼 거의 이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2020년 대비와 2021년 대비. 자, 상세하게 해설해드렸어요. 자,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개를 천천히 2번 정도만 봐보시면 감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해설을 보시면 제가 이 배점까지 다 해드렸어요, 거의. 그럼 이렇게 4개의 점이 찍혀 있으면 하나에 1점씩입니다. 그래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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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해서 요거는 4점이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1점, 1점 이렇게 채점을 하고요. 0점, 5점 이런 채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채점을 1점 단위로 했어요. 교육학은 이제 0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막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80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4문항 정도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형은.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막 뭔가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부분을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그것은 뭐뭐뭐뭐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하면 그 이유는 뭐뭐뭐뭐이다. 이렇게만 쓰시면 거의 단답형, 기입형과 서술형에 큰 차이가 없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글 쓰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이 서술형이지 물어본 거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 4가지로 답을 하시면 되는 4점짜리 기입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23문항에 8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하면 교육학이 한 문항이 더 있으니까 24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1차 시험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 개요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차 시험은 세부 과목과 배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용과 배점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정환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주실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는 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실기시험은 지역별로 보는 과목과 배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아까 지역을 어디 볼지 정할 때 3가지를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게 하나는 내가 어디서 일하고 싶은가 이고 하나는 그 지역의 커트라인과 TO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게 실기 유형이에요. 실기가 인천 같은 경우는 2조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반주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리고 인천은 또 화성청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근데 이제 공통 거의 안 빠지고 대부분 보는 과목은 뭐냐? 선생님이 음악 수업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 선생님이 피아노 쳐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하는 거죠. 자,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반주 범창이라고 해요. 이거를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국악 수업을 하실 거면 자, 선생님이 장구 반주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 선창에 맞춰서 따라 불러보세요. 자, 이런 모델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민요가 너무 민요 같지 않고 그 지역의 맛을 못 살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모델링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민요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반주를 하면서 노래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봅니다. 민요를 부르면서 장구 치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창청음을 보고요. 시창청음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모르는 뭔가 악보가 있어도 그거를 불러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해서 이제 시청을 보는 것 같고요. 청음은 이거 보지 말자라고 하는 폐지론이 되게 많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를 뭐 청음하면서 해야 될 일이 교사하면서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해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내가 이 음을 알아들어야 되는 그게 뭔데? 라고 많이 묻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정말 무난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무조청음이 나오는 지역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어느 마디는 정말 훅 막 꽈가지고 당김음 넣고 그러니까 타이 넣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뭐 쉼표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리듬 쪼개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는 약간 이거 알아? 약간 그러면서 변별도를 두려고 하는 그런 문항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 한꺼번에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제가 이거를 1, 2월 서비스 강의로 그냥 다 넣었어요. 시창청음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한 다음에 좀 하면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2차 가서 너무 힘드세요. 2차 시험에서 한꺼번에 모든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1차 시험 끝나고 2차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2월 말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한 주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한 달이 있고, 1월이 아니라 12월 한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월 초까지. 자, 그러면 여기 4주, 여기 1주, 여기 1주 정도 해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수업 실현 있죠, 면접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실기 과목 한 4, 5과목 정도가 더 있어요. 이거 절대로 1차 시험 끝나고 다 따로 준비할 수 없어요. 보통 수업 실현하고 면접은 다 그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업 실현조차도 그때 하기가 완전히 아예 처음 시작하는 게 좀 불안해서 제가 상반기 수업의 교과서 분석반에다가 교과서 분석과 수업 설계반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구상하거나 지도안 쓸 수 있는 정도는 상반기에 하고 가자 이렇게 이제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실기들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론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과목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 차에 따라서. 뭐 본인이 악기 관현악 전공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거의 칠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본인 악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피아노는 뭐 거의 내가 한 적이 없다. 보통은 이제 피아노를 조금씩은 다 하시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그때 시험을 볼 때 코드가 나오는 지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상담들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응용 반주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얘는 디테일하게 그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들은 모두 다 상담을 하고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늦지 않으려면 1월 아니면 그러니까 상반기 그 초반에 다 전공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약속 다 잡아서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게요. 그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뭐 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그냥 그 방으로 계속 들어와서 혼자씩 시험 보고 이제 면담하고 다 가능해요. 사실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서 비대면으로 절대 안 되는 거는 진짜 거의 없어요.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올해 수업은 단 한 명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고 시험도 다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수업 실현도 다 그렇게 봐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강의조차도 모두 다 그냥 촬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가 그냥 있는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강으로 못 오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안하지 않게 저는 꼭 직강으로 가고 싶은 게 혼자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기댈 곳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나하나씩 다 컨택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청음 같은 경우는 청음 우리 이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선생님들 그 메뉴가 다 과목별로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메일 보내시면 선생님들이 다 바로바로 답장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청음 같은 경우는 본인 수준을 알아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푼 거를 청 선생님한테 보내면 이 정도면 한 7월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완전 땡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나오면 청음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인 거고,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 저는 귀만 베토벤이에요.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도 꽤 계세요. 자, 귀만 베토벤 아예 안 들려요. 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들어야 할까 했을 때 기본 음정 외우고 그 다음에 리듬 패턴 외우고 자, 이거부터 시작하는 아주 기초화하는 부분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단계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수업 때 다 그냥 해볼 거예요. 이번 1, 2월은.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박정환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촬영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1, 2월은 어차피 그렇게밖에 못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그냥 1, 2월에 하시는 분들은 다 해볼 수 있게.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화성도 사실은 만나서 뭔가를 막 하면서 풀이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부족한 부분만 나중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고 앞부분에서는 개요를 다 설명을 해서 할 수 있게 그것도 그냥 무료 강의로 제공을 하는 걸로 올해는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미리 안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몰라서 황당한 그런 거는 안 생기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차 패스를 하고 나면 실기 지역 성적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했는데 대표적인 게 서울이에요. 서울은 실기를 아주 잘하면 1차 시험을 커트라인으로 붙어도 완전 고득점으로 뒤집어서 합격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런 분들을 전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초수로 합격하신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초수로 합격하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서울을 이제 보셨어요. 근데 초수에서 이제 사실 과감한 선택이죠. 근데 1차를 붙었어요. 그리고 붙을 거라고 제가 그냥 하는 거 봐서는 1차가 뭐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는 아니어도 붙기는 붙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붙기는 붙었거든요. 근데 2차 시험에서 이분이 27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해에 1차 시험을 무지하게 잘 본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당연히 1차 서울을 붙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서울은 너무 1차 변별력, 2차 변별력이 크니 이 선생님이 2차가 되게 약했거든요.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을 바꿉시다. 바꾸면 어때요? 하고 제가 이제 저랑 그 박정환 선생님이 특히 이제 실기를 계속 보셨으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결국 두 분 다 붙었거든요. 근데 한 분 1차에서 커트라인으로 붙으신 분은 2차에서 점수를 27점을 받았고요. 1차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고 이제 합격을 하셨지만 2차에서는 11점을 받았어요. 몇 점 차이예요? 16점 차이예요. 2차 변별력이. 그러면 이분은 정말 여태까지 제가 봤던 분 중에 거의 제일 높아요.
27, 8점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든 걸 거의 다 만점을 받으시면 27, 8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 약간 다 이런 거. 시창청음 당연히 만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요 뭐 이렇게 해서 민요장구 그 다음에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근데 그분이 그때 성악가였거든요. 근데 성악가였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주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반주가 엄청 잘 되는 성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만점이었을 거예요. 노래도 잘하시고 반주도 퍼펙트하고 그리고 민요도 굉장히 운 좋게 그 해에 정말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본인이 완벽하게 해놨던 게 문제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27점을 받으셔서 어쨌건 두 분 다 붙었는데 그 2차에서 11점 정도밖에 못 받으신 분도 사실 커트라인보다 5, 6점 높게 붙으셨고 1차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 1차에서 커트라인 완전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바로 본인이 커트라인보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높은 정도였는데 7, 8점 정도가 높게 붙으셨어요. 최종에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근데 이제 경기도는 그거에 비해서는 2차의 실기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또 여기는 수업 실현하고 면접에 대한 이 변별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차이가 다 하나하나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실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에버리지 정도 가면 나는 만족. 내가 지금은 완전 바닥이지만 그럼 이제 그만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도 무지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닥이면 실기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서양음악 전공자들이 국악은 그냥 모두 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다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고 서양음악 전공자인데 또는 국악 전공자인데 이제 피아노라든가 시창청음에서는 요거는 좀 이제 개인별 차이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지역 선택하시는 거 매우 중요한 거 대략적으로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실기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우리 카페에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박성선 전공음악 뭐 이렇게 뮤직 티처 박성선 요렇게 이제 다음에서 치시면 뮤직 티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뮤직 티처 박성선 이렇게 치면 바로 카페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카페에서 명예의 전당에 제가 그냥 다 오픈해 놨어요. 실기 2차 선생님들이 2차 보고 오시면 다 2차 문제가 어땠고 수업 현장 그 시험 본 장면이 어땠고 문제가 뭐가 나왔고 정말 본인이 가서 시험 본 것처럼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검색어를 내가 경기 보고 있다 그러면 경기 이렇게 쓰시고 내가 강원 보고 싶다 그럼 강원 이렇게 쓰면 강원 합격 수위가 쫙 뜹니다. 그럼 쭉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 전공 그 악기는 뭐 이런 거를 보는구나. 몇 분 정도 듣는구나. 난이도는 요 정도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보는 지역에 대한 거는 여기 명예의 전당에 오셔가지고 검색어로 본인 하고 싶은 지역, 관심 있는 지역, 서울 하면 서울, 뭐 2차 이렇게 하면 2차 서울만 쫙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한 4-5개만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합격 수기를 정말 무지하게 길게 다 써놓으셨거든요. 정말 정성껏.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들이 다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을에 본인이 붙으면 당연히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정성껏 써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도움 받았던 만큼 나도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다 도움을 드려야지라고 해서 아주 정성껏 써주시니까 최근 거부터 보세요. 최근 거부터 해가지고 몇 개만 보고 나면 그 지역에서 실기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본인 관심 있는 지역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2차 시험 개요는 서울은 여기가 30점 만점에 응용반주 보고요. 국악 가창 보고요. 시창 보고 청음 봅니다. 자, 경기는요.
40점 만점이에요, 실기가. 근데 응용반주 보는데 이게 고등학교 걸로 범위가 좁고요. 여기는 코드가 나와요. 코드가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완전 틀려요.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피아노를 하는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출발점이랑 잘 생각하셔서 정하시면 되고요. 민요도 고등학교 거 나옵니다. 그리고 시창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시창 청음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실기만 보면 서울과 경기를 고민할 때 경기가 훨씬 유리해요. 서울은 난이도를 너무 높게 했었거든요. 청음 같은 경우. 근데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그냥 할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 듣는 분들은 거의 만점처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못 들으면 나하고 여기가 점수가 확 차이가 나는데 기본 점수가 없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그냥 청음, 내가 정말 나 빵점 맞고도, 근데 여태까지 빵점 맞고 청음 빵점 맞고 서울 합격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요. 꽤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절대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2차 예전에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봤을 때는 2차에서 점수를 20점 정도 벌릴 수가 있었어요. 논술 점수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청음을 어느 정도 버려도 그걸로 점수가 커버가 되는데 지금 1차에서 그 정도를 벌리는 게 지금 아까 수도권이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1차 컷이. 근데 그 컷에서 다시 10점 정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엄청 잘 보시는 거든가. 그래서 여기 경기에는 일단 시창이 없고, 그래서 보통은 요 두 지역으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직관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수도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이제 그 지역 안에서 내가 부산을 볼까, 울산을 볼까, 경남을 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내가 전남을 볼까, 전주를 볼까. 사실 광주는 되게 조금씩 뽑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역시가 되게 조금 뽑는데, 어디를 볼까? 이렇게 보통 이제 본인이 사는 지역과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이렇게 권역이 있잖아요. 전라 권역이 있고, 경상 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 권역이 있고 충청 권역이 있어요. 충청 같은 경우는 대전을 보시거나 충북을 보거나 충남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실기를 잘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실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전략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단소 초견을 보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청음 안 보고요. 단소 안 봐요. 코로나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일은 내년에는 없겠죠? 내년에는 그래도 백신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해서 집단 그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반기에는. 모두 이제 그렇게 기대하죠. 근데 올해는 지금 단소는 완전 난리 나죠. 마스크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침 다 튀기면서 해버리면 이거는 도저히 이제 채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단소는 없어질 거다 말이 많았는데 청음도 지금 안 하겠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아마 마스크 쓰고 하겠죠, 노래를. 그쵸?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실기 선생님들은 다들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연습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지금 수업 실현에서는 마스크 쓰면서 수업하는 걸로 연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천 같은 경우는 실기가 30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정반주 2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강원은 자유학기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충북, 그리고 여기는 이게 특징적이죠. 충남은. 나 거의 실기 1차에서 어느 정도 이 기본 능력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실기를 뽑겠다. 약간 이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전에는 충북남이 전혀 안 그랬어요. 거의 1차 시험 그 순서대로 붙었어요. 충남이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유학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응용반주와 정반주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아노가 좀 잘 되시는 분은 아까
충청권에서 세종도 많이 고려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자, 그리고 민요, 악곡에 맞춰 장단 연주하기 민요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무반주 노래를 따로 합니다. 이것도 되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대전은 실기가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특히 노래 부분. 여기 피아노 반주만 하고 반주 범창을 이렇게 각각 해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 하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지, 아니면 피아노를 잘하는지, 범주 범창 같이 하는 때 보통 어디가 문제인지를 나는 하나씩 보겠다. 약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반주 노래, 장구, 장단, 이거 거의 그래서 아까 이 대전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하는 반주와 노래를 굉장히 잘 보겠다. 약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없어요. 시창청음이. 그래서 나는 시창청음을 안 보는 지역을 보고 싶다 하면 대전으로 많이 가십니다. 근데 대전이 올해 0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대전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시창청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아주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정도는 맞을 수 있게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여기 40점인데 응용반주. 아이고. 자, 국악 가창. 여기는, 이게 이제 국악 가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악 가창, 그러니까 저기처럼, 서울처럼 국악 전체를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국악기 여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게 없죠. 여기가 뭐였어요? 시창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전남은 응용반주, 무반주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음 있는데 청음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몇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지역 해마다 약간 바뀌어서요.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광주, 대구, 경남 이렇게 쭉 보시면 어느 걸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것도 그냥 제가 책자에다가 다 넣어드릴 테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어디 이렇게 체크는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